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여드름이잖아요. 여드름을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을 쓰는 게 과연 이로울까요?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거의 뭐 만능 연고처럼 어디든 바르시려고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엔 연고가 진짜 많아요. 다쳤을 때 바르는 상처 연고. 오늘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항생제 연고 중에서 에스로반, 베아로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 뭐 마데카솔 이런 거, 후시딘 연고, 악이 있는 집안이라면 비판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연고를 구분할 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생제가 들어가 있느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느냐,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그런 성분에 따라서 그 사대천왕을 한번 구분해 주시겠어요, 권 원장님? 후시딘이랑 에스로반 항생제 연고입니다. 이 항생제라고 하는 말은 세균을 죽이는 애들이죠. 마데카솔은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아이, 그리고 비판텐은 질 좋은 보습 성분, 주변의 조직을 더 낫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를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사이드 제품들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후시딘이라서 이거 항생제예요. 근데 그 안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항생제부터 정리를 해보죠. 후시딘 같은 경우에는 푸시드산이라고 하는 산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푸시드산을 이용해서 세균을 박멸하고, 에스로반 같은 경우에는 루피로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증, 그리고 진물이 나는 상처들, 2차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 피부 질환들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여드름이잖아요. 여드름을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을 쓰는 게 과연 이로울까요? 항생제라고 하는 게 근데 균을 죽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에 여드름균이 전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라서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항생제가 어떤 균주의 집단을 타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드름을 만들어내는 균주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이나 클린다마이신 이런 계통의 항생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여드름에 더 효과적인 항생제들이 있어서 굳이 여드름에 후시딘이나 에스로반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좀 결론을 내고 싶어요. 알러지 반응의 빈도는 에스로반보다는 후시딘이 좀 높은 느낌이었어요. 아토피가 있는데 상처가 났어. 저는 에스로반이 좋고, 차라리 먹는 항생제를 보강하더라도 바르는 연고를 한 열흘 이상은 바르지 않게,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항생제 연고가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홍조나 민감성 피부, 그리고 아토피, 습진 이런 상황에서 2차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 연고의 사용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 후시딘 하이드 크림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후시딘 연고 라인업 중에 유일하게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예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여드름에 바르게 되면 오히려 진물과 발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후시딘이냐 아니면 후시딘 하이드 크림이냐,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데카솔도 복합제가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마데카솔이라고 하면 뭡니까? 똥꼬에 바르면 새살이 돋아서 똥구멍이 막히는 연고 아닙니까? 그죠? 새살을 돋게 만들어주는 재생성분 센텔라 아시아티카, 그죠? 진물이 있는 상황에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상피 재생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상피 재생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연고죠. 마데카솔도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가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플러스 스테로이드까지 포함된 성분이 있습니다. 복합 마데카솔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병풀 추출물하고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랑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3종 복합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그럼 처방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의 약품? 약품. 일반의 약품은 저기 3종 세트를 넣었다고? 아이들의 기저귀 똥꼬를 케어해봤던 경험자로서 놓칠 수 없는 연고가 있죠. 바로 비판텐인데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거의 뭐 만능 연고처럼 어디든 바르시려고 하시죠. 비판텐은 어떤 성분인가요? 덱스판테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비타민 B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염 진정 효과가 있는 기능성 보습제 같은 느낌이에요. 항생제도 스테로이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기저귀 발진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습진이 생기거나 적극적인 스테로이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거나 항생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비판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로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뚜껑 따면 얼마 정도 보관하고 쓰세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옛날에 집 어디나 가면은 이렇게 약 상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상자에 보면은 치약 다 쓴 것 같은 항생제가 항상 있어요. 사실 이런 것 좀 버려야 돼요, 이제. 연고 같은 경우는 보통 만들어지면 1년에서 2년이 유효기간이고요. 오픈을 하면 6개월 내에는 다 쓰거나 아니면 다 못 쓰면 그냥 버리고 새 걸 사야 돼요. 상비약으로 구비하는데 땄던 걸 다시 넣어놓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항생제는 말 그대로 균을 없애는 거죠. 모든 걸 다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꼬질꼬질한 거는 이제 좀 집에서 다 버리시고 좀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오픈할 때 꼭 그 제품에다가 네임펜 같은 걸로 오픈 날짜를 좀 써두시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는 과감하게 좀 한번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연고를 도포하는 방법이거든요. 연고를 도포할 때 연고의 끝과 피부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면봉으로 한번 떠서 발라주시면 우리 피부에 있는 균이 끝으로 가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딱 3가지 성분 중에 내가 쓰면 안 되는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써라. 6개월이 지나면 과감히 포기하자. 직접적인 접촉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요 3가지를 오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접촉하는 이제 안연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라고 하더라도 한 달만 쓰고 폐기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 연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탑3나 4대 천왕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벌써 생각나는 게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드름 탑3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